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장 뜨거운 토픽,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G7이죠. G7이 캐나다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 트럼프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결정된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이 글로벌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미미성 TV에서 도대체 글로벌리스트가 누구이며 트럼프는 도대체 누구랑 전쟁을 하길래 저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 G7은 얼마나 중요하냐. G7 바로 직전에 어떤 게 일어났죠. 지금 현재 러시아 하고 이제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독일이 간접적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를 선포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 주일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죠. 미국의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G7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한반도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정해야 될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G7의 메인 컨트리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대를 아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포했죠? 이제 난 더 이상 러시아에게 우리 너희가 만들어 놓은 सँ션을 가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죽이기 위한 전쟁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1812년 누가 했죠? 나폴레옹 프랑스가 했죠. 그다음에 1941년 누가 했죠? 독일의 히틀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9년 전에 그때가 오바마 때였죠. 그때는 G8였습니다. G7이 아니라 G8에 누가 있었죠? 러시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를 안 뺐더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컨젝처예요. 그리고 G7의 공동 성명을 갖다 거부했습니다. 이거 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카스믹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푸틴을 더 이상 퍼니쉬 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G7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야 빨리 전쟁 끝내." 분명 거기에는 이란엔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 그거를 갖다 공동 성명을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를 했죠? 러시아를 디펜드 했어요.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는 한 가지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러시아를 G8에서 빼서 G7으로 만드느냐?"라는 디스퓨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economic sanction 즉 퍼니쉬를 안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띠임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세상에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 공격에 대한 회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러시아일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러시아가 푸틴을 러시아 푸틴을 유로피안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정책을 왜 트럼프는 피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질문이어야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미국은요 1776 년에 독립을 했지만은 독립하면서부터 지속적인 전쟁이 누구랑 있었나요? 사실은 유럽하고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된다면은 가장 크리티컬한 한 사건으로 뭘 볼 수 있냐? 미국의 내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은 사실은 링컨 때 일어났는데 그 링컨하고의 전쟁은 한마디로요. 잉글리시 파워하고 새로 개신교 파워, 즉 앵글리칸 처치하고 미국 개신교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윈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화론에 근거하면은 우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 앵글리칸 뭡니까? 영국 대영 제국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사상으로 안 되죠. 기독교 사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했다. 그 동등하게 창조한 것을 반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야. 이건 동물의 세상이야. 우성이 이길 수가 있어. 우성이 관리해야 돼. 이거죠. 그 우성 관리주의 세상이 되면 무엇이 됩니까? 우성이 먹거리를 관리하게 되죠. 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견을 컨트롤하게 되죠. 왜? 강자가 관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국주의 혹은 파시즘 혹은 나치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치가 1940년에 들어가기 전에 나치를 크도록 도와준 게 누굽니까? 유럽인 것입니다. 유럽의 바티칸이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승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키워서 러시아를 공략하기를 원했죠. 왜 그렇습니까? 지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의하면 이제는 모든 마지막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에 파워가 두 개로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글로벌 유니피케이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 2014 년에 마이단 혁명이 일어났고 2022 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분명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만 엠파이어가 다리가 두 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러시아는 힘이 있는 유럽이 아닙니다. 그는 동구 유러비아에서 오소닥스 처치를 가지고 있고 서구 유럽은 페이펄 오다 교황 제도를 팔로우했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침입을 또 당했어요. 언제 당했습니까? 1854 년. 그다음에 1854년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850년 직후에 또 영국하고 프랑스가 어디를 쳐들어갔죠?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청나라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뭐냐면 청나라에서 아편을 팔았어요. 그럼 아편이 어디서 왔냐? 사실은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그들이 점유했죠. 인도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카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갔고요. 이제 본국에 갔다가 싼 가격에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화론과 미국의 독립전쟁과 영국의 아시아 어그레션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링컨 우리가 아는 링컨은 1861 년에 재임해서 1800 그러니까 1861 년에 재임해 1865 년에 저격당했죠. 그러면 그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이꼴이야. 우리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신봉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equally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고에는 개념, 새로운 개념과 올드 개념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많은 식민지를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불란서는 그 아프리카의 서부를 확보하고 아프리카의 동부는 영국이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서부는 영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해안선이죠. 그래서 많은 뭐예요? 노예를 확보했어요. 그 노예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 그게 뭐죠? 지금 말하는 우리 그 카튼, 그 면화 생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무엇의 전쟁이냐? 영국의 imperialistic economy,
영국의 자본주의하고 전쟁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1776 년에 애국가를 보셔도 여러분 영국과의 전쟁은 너무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은 이길 수 없는 무적의 나라였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다? 딱 한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개신교. 1607 년에 버지니아 도착해서 이 대륙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리 트럼프는 2025년 인하기로 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국을 아직까지 침략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첫 번째, 미국의 리버티. 누구로부터 리버티냐? 그다음 미국의 사반티. 누구로부터의 자주 독립이냐? 세 번째 뭘 천명했습니까? 개신교의 나라. 그래? 항상 그랬잖아. No,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woke movement라고 합니다. woke movement는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의 해체를 이루어내고 있죠. 국가 간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한 가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개신교. constitutional 미국. 그것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 liberty. 국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왕으로부터 자유, 황제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사반티, 개인 사반티 플러스 국가의 사반티를 1776 년에 선포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인트루전, 개입을 받아왔어요. 참견을 받아왔어요.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언제입니까? 독립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컨젝처를 들어보신 기억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역사는 누구에서 쓰여지냐?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어요. 제가 전번에 어떤 비디오를 여러분께 올려드렸냐? 1776년 birth, 그다음에 2025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느냐? 영국의 로만 엠파이어 부활의 개념, 즉 글로벌리즘하고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마치겠다. 나머지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 아니다. 진짜 전쟁은 뭐냐면 내부의 전쟁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을 어디에 디플로이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국정이 디플로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병대가 디플로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국경을 와해하려는 세력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멕시칸? No. 아프리카? No. 아시아? No. 아닙니다. 그들은요. 판이라고 그래요. 쓰임을 받는 사람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뭡니까? 영국 제국, 로만 제국으로서의 항복이라기보다는 로만 엠파이어를 부활시키려는 영국의 아이디올로지에게 종속시키기를 원하죠. 이것을 우리는 일명 글로벌리즘, 일명 딥스라고 합니다. 이 결론을 내기까지에 사실은 트럼프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폭로가 됐으니까. 영국의 대영 제국의 마지막 식민지 중 혹은 또 프락지네이션 혹은 또 영국의 영연방국 나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51번째 G7이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선포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너희가 침략을 원하는데 개신교의 미국과 오스닥스 러시아를 원하는데 no,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존 세력, 즉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라리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발표했어요. 하라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2030년까지는 개인 소유주를 다 없애겠다. 너희들은 hackable animal,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다. 너희들은 마지막 세대라고 유럽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2030년까지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무엇이죠?
글로벌리즘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뉴 월드 오더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가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G7 회의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지금 현재 내가 뭘 갖고 있어?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 물론 나는 금융 시스템은 영국이 갖고 있지. 하지만 그것을 서포트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러시아가 너희들의 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침입을 영국에 의해서 혹은 G7에 의해서 당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러시아를 중국을 동시에 G7, G8, G9에 집어넣어라. 이것이 트럼프예요. 그럼 이 트럼프의 전략에 오를까요? 틀릴까요? 성서적으로 맞습니다. 성서에는 두 파워가 형성된 이후에 두 파워에서 열 발가락 시대, 즉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 글로벌 제국주의 시대에서 멀티폴라 시대로 바뀐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러시아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두 번째는 누가 승리합니까? 멀티폴라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트럼프의 멀티폴라 스트래티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국의 글로벌리즘에 어펜스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됐습니까? 빚이 너무 많구나. 지금 미국은 사실 빚이 35 트릴리언 달러. 누구한테 빚이 고 있죠? FRB. FRB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갖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1912년부터. 이 고난을 겪고 나오면서 트럼프는 마지막에 no, 아니야. 우리는 다시 리버티, 사반티, 개신조 미국을 선포할 거야 라고 2025년에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속적인 탄핵과 지속적인 고소와 지속적인 이런 No More King이라는 데모가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그라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5 밀리언을 모으겠다 그러는데 5분의 1밖에 안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돈에 따랐죠. 이 사람들은 인플로이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엔티파처럼. 그다음에 뭡니까? 이 여러 가지 그 모든 국가의 그 역사를 거부하는. 근데 미국 국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임페리얼리즘, 영국의 뉴 올드 오더에 반대하는 역사가 미국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하고 한편을 걷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한미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갖다 주냐? 리버티, 사반티,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 확실히 나타난 게 무엇이죠? 스타머. 그다음에 뭡니까? 월츠. 그다음에 누굽니까? 매크론.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지금 세 나라가 하나가 돼서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충분한 베이트를 던졌지만 트럼프는 노. 그래서 매크론은 이렇게 했죠. 트럼프는 분명히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종전을 위해서 특히 이란 하고 이스라엘 종전을 위해서 우리는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 다 결렬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요, 더 이상 글로벌리즘 오더를 따르지 않겠다고 마지막 선포를 요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우리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60년 아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가 붕괴되면서 뭐가 일어났죠? 아이러니하게 명치유신이 일어났어요. 1867년.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일본이 뿌락지 나라로 세워지면서 해양 세력에 이젠 일본이 동남아를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마지막 결정탄이 무엇입니까? 1904년, 1905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인 것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영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준비된 전쟁인 것입니다. 그때
전리품으로 영국은 직접 전쟁에 개입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을 누구한테 넘겨줬죠? 일본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모른다면 현세를 진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